제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번 행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I'm actually going to talk 오늘 발표를 통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 시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마지막 부분에는 젠스크립트 프로바이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대표로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생물학적 제재 시장을 보면 다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연평균 성장률이 약 15%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단일 항체 약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CAR-T나 아니면 유전자 치료제, ADC, 이중 항체 같은 약물, 그리고 엑소솜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제재 시장이 파괴의 단계를 거쳐서 이러한 신규 치료제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이 되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약 12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6%씩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CDT 제품들이 전체 제약산업의 임상 파이프라인에서 12%를 차지하고 있고 전임상 파이프라인에서는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그 전임상 파이프라인은 공개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GCT 시장이 지난 20년 동안 항체 약물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부분의 CGT 에셋들은 주로 소규모의 벤처 바이오테크 기업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그러니까 빅파마들은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 협업을 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이러한 CGT 치료제를 개발하고 성공적일 경우에 론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의 원 연구는 주로 학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자체적으로 바이오테크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벤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처 캐피털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큰 리스크를 잘 다루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빅파마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떠안기를 주로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사나 투자자들이 어떻게 세포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접근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기업 인수 합병보다는 파트너십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에 512건의 딜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442건이 파트너십이었고 70건만이 기업 인수합병 M&A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연한데 이러한 방식을 통해야지만이 자산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지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금 주제를 바꾸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네릭 중심의 중국 시장은 여러 가지 혁신 주기가 겹쳐서 나타나는 변화의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혁신 1.0이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미투나 미베럴 제품들을 만드는 추격자 기업들이 PD-1이나 PD-L1 같은 그 표적 치료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혁신 2.0은 2016년쯤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시기부터 그 원래 적응증이 확대되는 움직임도 많이 있었고 또 병용요법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러한 영역에서는 기술 전문성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혁신 3.0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더 진보된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전자나 아니면 세포 치료제에 있어서 새로운 작용 기전이나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딜로이트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각 지역별로 임상실험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4,000건 정도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단일 국가로서 중국이 두 번째로 많은 임상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0건이 넘습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건수가 많습니다. 네, 이 자료가 1년 전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수치는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제조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관련된 기술이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임상 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성이나 역량도 아직까지는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스폰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 환자를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표적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 환자 만족도를 담보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환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줄 필요도 있고 이러한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엄격한 현지 규제와 시장 접근 불확실성이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고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성공적인 생물학적 제재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정부와 여러 R&D 기관 간의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국적 기업들도 중국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벤처 캐피탈들도 세포 치료제나 아니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초반부터 제조 공정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플랫폼 내 기술이 불안정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 CDMO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중국의 CGT 시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먼저 그 중국 현지의 규제 환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는 중국의 규제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6년
중국에서 21살 된 대학생이 희귀염에 대한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무허가 면역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치료를 받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고 중국 정부는 갑자기 19개월 동안 세포 유전자 치료제 연구 그리고 임상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중국 정부 그리고 국가보건위원회 NHC 그리고 중국 의약품관리국 NMPA가 몇 번의 정책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CGT 관련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개혁으로 인해서 언맷 메디컬 니즈를 해결하는 제품에 대해서 신속 승인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신속하게 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이오젠의 스피린자나 MSD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제 개혁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현재의 규제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중국 시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제가 혁신적인 치료제다라고 하시면 KOL이나 정부와 함께 협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에 유리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일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상업활동을 조기에 계획하고 이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력이 그리고 파트너십이 CGT 에셋 관련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협력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독자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현지 기업에 특허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대형 다국적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지식 기반과 이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발 역량이 함께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면서 성공적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상업화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다국적 기업과 현지 바이오 기업 간의 협력의 예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젠스크립트 그룹의 자회사인 레전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 세계 상업화 파트너십을 J&J와 BCMA 카트에 대해서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레전드가 작년에 나스닥에 상장될 수 있었습니다. 노바티스는 CBMG를 통해서 키마이라를 중국에서 상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카이트도 중국 회사와 함께 합작을 했죠. 포슨 파마라는 기업과 함께 이 JV를 설립을 해서 중국에서 에스칼타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협력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CDMO 기업을 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CDMO 시장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에 있어서 기술적인 장벽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 생산 플랫폼이 아직까지도 불완전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작은 소규모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로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DMO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전자, 세포치료제, 임상 단계에 있는 의약물들을 65%가 아웃소싱이 되고 있고요. 항체약물이나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웃소스 비중이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이로 인해서 CGT와 관련된 CDMO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사들이나 아니면 CDMO사가 이제 함께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다면 이 의약품 개발을 가속화할 수가 있고 또 상업화에 대한 계획도 잘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CDMO들은 여러 가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제조 플랫폼에 대한 경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제조 공정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의약품의 개발이나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CDMO들은 현지 규제 환경이나 규제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경험을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현재 젠스크립트 프로바이오라는 기업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젠스크립트 프로바이오는 글로벌 CDMO 기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 그리고 제조는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저희가 저희 자회사인 레전드를 도와서 CAR-T 프로덕트에 대해서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최초로 이러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CDMO 사업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비도 가동됐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젠스크립트 프로바이오 브랜드 론칭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별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퓨어하우스 캐피털에서 1억 5천만 달러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억 2,500만 달러의 보증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저희 유전자 세포 치료제 플랫폼 그리고 항체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네,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CDMO 사업을 공식 출범시켰을 때에는 IND 허가를 받은 건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5개 항체 약물에 대해서 IND를 받았고 추가적으로 항체 약물 3건에 대해서 해외 IND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유전자 치료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9개의 IND 승인을 받았는데요. 중국의 NMPA, 미국의 FDA,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PMDA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FDA 2건을 현재 더 제출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저희는 세포 유전자 치료에서 중국 1위 기업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강력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성과는 지난 2년 동안에 거둔 것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0개가 넘는 임상 프로젝트 경험을 축적했고, 국제적 기업, 예를 들어서 카이트나 또 다른 선도 기업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 30개가 넘는 어카운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세계 mRNA 코로나 백신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백신과 유사합니다. 이 중국의 세계 백신 회사와 함께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젠스크립 프로바이오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기업들에게 임상 샘플을 제공하거나 BLA 승인을 받는 데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쌍슈에이라는 큰 중국 파마가 있는데요. 저희가 2019년부터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희 협력을 통해서 이 식물위의 TCRT 제품이 중국에서 IND를 획득했습니다. TCRT IND가 중국에서 최초로 승인을 받은 사례였고요.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FDA에서도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샹슈웨이와 또 중국 정부와 함께 협력을 해서 TCRT 중국 프로젝트의 규제 기준을 만든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저희가 이 세포 유전자 치료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2년 동안 쌓아온 역량입니다. 지금 현재 4개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하나는 플라스미드이고 렌티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렌티바이러스 부착 부유 시스템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AV 플랫폼도 론칭을 했습니다. 저희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사업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저희는 주도적인 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사업을 활발하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플라스미드 관련 성과입니다. 저희가 그 프리클리니컬 그레이드에서 커머셜 그레이드까지 다양한 플라스미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체 박테리아 스트레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라스미드를 만들 수 있고 또 렌티 헬퍼 플라스미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IP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FDA에서 DMF 등록도 마쳤습니다. 현재 중국의 NMPA 그리고 미국의 FDA 그리고 일본
PMDA 9건의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So this is our virus track record. 네, 바이러스 관련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Own 저희는 독자적인 proprietary cell line, 서스펜션 셀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better terms than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다른 is called 브랜드보다 우수한데요. 993. Power S2983라고 하는 것인데 System is third generation lens system. 이게 3세대 렌티 시스템인데요. FDA의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We have three 지금까지 IND 3건 승인을 받았고 projects. 10건의 IND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We have two facilities. 저희는 시설 2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이러스용이고 하나는 플라스미드용이고요. 이게 B50이라고 불리고 있고 그 다음에 B52는 Completely dedicated to 플라스미드 전용 시설입니다. this will be launched in coming July time. 그래서 아마 7월쯤에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생산 시설은 ISO 9001 인증을 획득했고 중국 정부로부터 바이러스 개발 연구를 위한 허가도 받았습니다. And our facilities are registered with 또한 저희의 제조 시설은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게 FEI, 즉 FDI Establishment Identifier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So this is our commitment. 저희는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항상 Customers first. 고객을 우선시하고 Quality will be 품질을 priority. 최우선 과제로 We will work 삼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고자 합니다. moving to flexible. 다양한 그리고 유연한 사업 모델도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For your attention 그러면 오늘 제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days. 저희 부스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